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즘 쌍용차 이슈가 한창이라 쌍용차 얘기를 유독 많이 해드렸죠.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기아차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 제목 보고 현대차랑 기아차 예비 차주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몇 년 뒤에 차 살 분들부터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동차는 제2의 제3의 요소수 사태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반도체 대란이고요. 이 반도체 대란을 해결하려고 현대차가 드디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반도체 대란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 그리고 이게 앞으로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동안 이슈를 계속 정리해드렸는데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반도체 대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동남아 반도체 공장에 차질이 생겼죠. 이게 장기화되면서 현대차 그룹 국내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나타처럼 재고 물량이 있는 차는 그나마 좀 대응이 됐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인기가 많은 차들 있잖아요. 예컨대 소렌토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차들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동남아 공장 가동이 괜찮아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대란이 겹치면서 드라마틱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남아 공장 회복세도 급상승하는 추세가 아니라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공장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온갖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기존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대란이었다면 이제는 수요가 넘쳐나서 대란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벌써 반도체 주문량이 1년치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뜩이나 길던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렌토는 이제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GV60이나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들도 1년 대기가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각이 나오죠. 반도체 대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죠. 반도체를 아무리 미친듯이 찍어내도 이미 수요가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도 자동차 생산 공장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봐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라는 거죠. 제가 자꾸 반도체 대란을 제2의 요소수 사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인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한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희망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최근에 반도체 자체 생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최근 CES 행사에서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도체를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를 현대차가 직접 언급을 했고 이게 또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디자인, 실시간 주문, 재고 확보 회피 등 기존의 낡은 방식을 모두 탈피하겠다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금 그룹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해달라고 제안했잖아요. 일단 이 덕에 새로운 동맹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한 뒤에 삼성의 파운드리 시설에서 생산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작년 10월쯤이죠. 이때 현대차 북미 권역본부장이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현대모비스가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준비에 나섰고 관련 연구 개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오트론이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했고요. 반도체 설계 부서도 신설해서 자동차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자체 생산이 올해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북미 권역본부장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CES 행사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반도체를 증산하는 문제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반도체 생산에는 여러가지 과제가 따라오거든요. 개발하는 건 둘째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물량이 95% 이상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신규 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현대차가 반도체 자체 생산을 성공했어요. 이걸 차에 장착하고 양산화까지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동차 생산 공장의 생산량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해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가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할 때쯤이면 공장 생산량도 이미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나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모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물량이 빠질 거잖아요.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국내 공장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소리죠. 그냥 숫자로 따져볼까요? 울산 공장에서 한 달에 생산 가능한 차가 5만 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2만 대는 미국에 배정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은 3만 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5만 대를 모두 국내에서만 배정해요. 이렇게 되면 두 달이면 10만 대, 10개월이면 50만 대를 국내에만 온전하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소리다? 공장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반도체가 들어오는 대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출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북미 판매 대응도 더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족족 미국 시장에 팔아버리니까 당연하죠. 현대차 입장에서도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 대응이 곧 성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미국에서 토요타가 GM을 이긴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막을 알고 보면 GM이 반도체 대란을 직격탄으로 맞은 탓이 큽니다. 아예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때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GM은 반도체 대란 때문에 공장 가동을 여러 번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반도체 대란을 비교적 잘 피해갔습니다. 그 덕에 GM을 90년 만에 북미 시장 2위로 밀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토요타는 반도체를 미리 확보해뒀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부품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잖아요. 이걸 교훈 삼아서 부품 비축량을 늘렸고 이렇게 비축해둔 반도체를 이번 대란 대응에 쓴 겁니다. GM은 반도체를 따로 비축해두지도 않았고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 결함 때문에 주력 모델인 쉐보레 볼트의 생산까지 중단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성과가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청나게 큰 마케팅 효과가 생기죠. 자, 벌써 토요타가 판매량을 이기니까 어떻게 됐나요? 통계가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사실 소비자들한테 배경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북미에서 1등한 차와 2등한 차로 나뉠 뿐이죠. 이게 성장하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반도체 대란이 요즘 난리네. 기본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와, 그런데 이게 뭐야? 미국에서 토요타가 1등을 했어. 그렇게 차가 괜찮은가? 이번에 마침 차 바꿀 때가 됐는데 토요타를 한번 봐야겠는데. 일상에서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대란 사태가 있을 때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번 대란을 그나마 좀 피해가긴 했습니다.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고가 그렇게 밀렸어도 성적이 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대란이 없었다면,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정상되는 족족 생산량까지 받쳐줬다면 회복이 더 빨랐겠죠. 회복이 빨라지면 기다리는 고객들의 만족도와 인식도 긍정적으로 높아질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는 사례도 비교적 적어질 겁니다. 결국 오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소수 대란 때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죠. 해외 의존도는 무조건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니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요소수 대란 때도 제가 이슈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때도 어땠나요? 요소수 원료의 98%를 중국에서 수입,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하나 터지면 바로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아니라 원자재를 이용한 경제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원자재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흐름이 마비되기도 하고, 경제 흐름이 마비되면 일상 서비스도 마비가 되고, 한마디로 그 나라를 아예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요소수 대란처럼 일상생활을 불가능해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포르쉐도 아니고요. 대중 브랜드 차를 1년 넘게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특히나 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문제가 크죠. 개소세도 연장을 더 해야 하네 만에 말이 많고, 전기차는 또 국가적 혜택이 소비 결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는 빨리 나와서 받을 혜택 다 받고 어떤 차는 늦게 나와서 혜택을 못 받아요. 후자를 누가 살까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그 제조사의 성과가 되고, 그 성과는 제조사의 이미지가 됩니다. 손실이 연결고리가 계속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국산화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해외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국내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면 그만큼 대응도 빨라지니까요. 두 번째는 공장 글로벌화죠. 오늘은 노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공장을 글로벌화하면 좋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대처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지 수요 대응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에 문제가 생겨요. 꼭 이런 대란 사태가 아니더라도 차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울산 공장에서 한국 배정 물량에 미국 배정 물량까지 모두 감당하래요. 이렇게 되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량에는 한계가 뚜렷하니까 대응을 못하게 되죠. 국내만 손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까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공장 체계는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너무 흔한 일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독 규모에 비해서 글로벌 공장 체계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거고요. 회사는 적극적인데 여기에 걸려있는 조건들이 너무 가혹한 탓도 없지 않았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반도체 대란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현대차 그룹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체 생산이나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생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체 생산화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의 대란 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쯤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의 미국 현지 생산화 등 공장 물량 분배와 맞물리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게 현실화되면 차주들의 대기 기간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의 경우 가능한 국산화를 빨리 이뤄내는 것이 좋고, 국산화가 불가능한 것은 수입 다변화가 필수다. 요소수 대란하고 똑같다. 여기에 공장 체계 글로벌화까지 이뤄내면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반도체 자체 생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